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와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포지션을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또 안 팔자니 무서운 장입니다. 좀 많이 애매한 장이기도 합니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기조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약발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 조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투매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면 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주식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고 포지션을 천천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품어서 포지션을 미리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성 매매를 좀 하시면서 시장 눈치를 좀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네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특성상 미국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따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뉴스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굉장히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7월달 미국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8월달이나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나오는 분양 상한제나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추경을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를 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경제가 좀 튼튼하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가야 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로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정치적으로 경제가 좀 실패한 감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중미 무역이 있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상당히 핫한 이슈로 지금 한국 증시에 자리 잡고 있죠. 큰 시야로 볼 땐 우리나라 경제 막 시장이 폭락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외적인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길 거라 봅니다. 뉴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신흥국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내려진 시장입니다. 대외적인 이슈가 해결이 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미국 키 맞추기를 하러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미 무역이 언제까지 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재선을 생각한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해서 중미 무역을 어느 정도 해결해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나 이 해소가 되는 시점은 겨울쯤이 되어야 어느 정도 중미 무역의 협상의 가다를 잡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지표를 보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데 다소 지금 중미 무역 전쟁의 여파에 비해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오면은 중국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지는데 이게 좀 장기화로 가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생각이 좀 많아요. 이번 장에 중국이 좀 더 버티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최소한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이슈가 잠잠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때까지는 무리하게 주식시장에 모든 투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좀 나눠야 할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저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가져갈까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는 1.77%까지 하락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개인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유의 한국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전혀 없었던 지금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활력소를 불어넣는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SOC 사업들을 생각해보면 부동산, 리츠 상품들이 상당히 이점이 많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상품들의 몰빵은 금물입니다.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잘 작성해서 정확한 비중으로 나눠서 투자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한국 증시를 정리하고 지나가면 지금 채권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장은 오늘도 옵션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꾸준히 반도체 부분에서 외인들이 수급이 붙고 있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작년과 경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도세가 크게 안 나오고 매도 그리고 매수를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았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채권 시장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만약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을 할 때 하나의 가설이 생기게 됩니다.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에 둘 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둘 다 이익을 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 합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둘 다 같이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원화 강세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의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에 대한 투자 또한 지금 계속해서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또한 똑같죠.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트리거는 역시 대외적인 이슈 해소입니다. 중미 무역과 일본 수출 규제. 주식시장에서 외인 매수세가 대거로 꾸준히 들어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저점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 대외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를 띄우는 기간이 3분기를 좀 지나야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만큼 가격을 방어해 줄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 기간값 동안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추경을 계속 받아가면서 가격 방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린 주식을 매도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주식 비중이 만약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살짝 줄이고 관망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최종 정리하면 미국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심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활력소로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동산을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재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2019년 가을까지는 조금 흔들림이 많은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증시 가격이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참 어려운 장을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안 좋은 기류 속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장이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